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환경 및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은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약 조건에 맞추어 대응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내에서 각 제약 조건별 합격을 위한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실기 과목인 각 유형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인데요. 실기 시험은 3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개요에서 실기, 시험 환경 및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시험 접속 절차, 화면 구성, 코딩 시작 전 화면, 코딩 작업 중 화면, 이동 시 화면, 답안 제출 시 화면, 주의사항 및 합격을 위한 팁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접속 절차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접속 주소는 세팅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는 수험 번호이고 패스워드는 시험 당일 안내가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시험 페이지 입장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화면 아래쪽에 시험 시작 버튼 창이 나옵니다. 10시 이후부터 활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10시 이전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10시 이전까지 체험 환경에 접속해서 PC,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래 체험 환경 주소에 접속해서 시험 환경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환경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두 번째, 화면 구성입니다. 우선 실기시험 화면은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영역, 코딩 영역, 실행 결과 영역. 문제 영역은 각 유형의 문제 정보를 알 수 있고, 코딩 영역은 코딩을 수행하는 영역입니다. 실행 결과 영역은 해당 코드의 실행 결과 및 제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체험 환경 이미지인데요. 지금 이미지에는 없지만 해당 노란색 영역 안에 시험 끝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시험 끝내기 버튼은 버튼 클릭 후 답안 제출은 더 이상 불가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시험 끝내기 버튼을 클릭 후 퇴실을 해야 됩니다. 시험 끝내기 버튼을 기준으로 채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코딩 시작 전 화면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파이썬 혹은 R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선택을 하면 해당 영역이 파이썬이라는 글자로 변경이 됩니다. 각 유형별 문제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대부분 길어요. 여러 조건을 수행 후 결과값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문제처럼 QSEC 칼럼을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 후 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레코드 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를 끊어서 읽고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코딩 영역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SEC 칼럼을 최소 최대로 변환, 0.5보다 큰 값을 추출, 레코드 수 확인. 하나의 문제가 끊어서 읽어보면 3개의 작업 순서가 나오고 이 3개의 작업 순서를 코딩 영역에 주석으로 기록을 하고 각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출 형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수를 요구를 하는지 실수를 요구를 하는지, 또한 실수라면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은 제출 형식에 맞지 않다면 감점이 아닌 0점 처리가 됩니다. 제2유형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을 확인하세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처럼 전체 데이터셋이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굳이 헤드 함수, 테일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전체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및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번째, 코딩 작업 중 화면입니다. 먼저 코딩 중 중간중간 진행사항 정보에서 남은 시간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험은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총 3시간이죠. 작업을 하고 검수를 하는 시간이 3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180분 중 150분까지 풀고 나머지 30분은 요구사항에 맞추어 답안을 정확히 제출했는지 중간중간 혹시나 코드가 잘못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남은 시간 정보가 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장 기능입니다. 주의할 것은 절대로 윈도우 기본 메모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시험 중간에 윈도우 기본 메모장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환경에서 메모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1유형, 제3유형 답안 제출 페이지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 페이지에서 기록을 할 때는 우리가 해당 메모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측 상단에 여러 버튼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초기화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은 작성한 모든 코드를 지우고 초기화, 즉 초기 화면으로 원복하는 버튼입니다. 주의 바랍니다. 저장 버튼입니다. 중간중간 반드시 코드를 저장할 수 있도록 꼭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행 버튼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코드 작성 후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각 코드 라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야 작성 코드의 오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코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코드 라인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바로바로 그 오류를 수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입니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은 답안 제출 화면이 별도로 있고 그 화면으로 이동 후 답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2유형은 아래 그림처럼 우측 상단에 녹색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동 시 화면입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글머리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단에 있는 이전 다음 페이지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글머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글머리 버튼을 누르면 화면처럼 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를 누르면 각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하단 이전 다음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머리로 이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더욱 직관적이고 답안 제출 여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보시는 그림처럼 페이지 상단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버튼은 클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답안 제출 시 화면입니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은 별도의 답안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답안을 작성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상단에 답안 제출 형식이 한 번 더 나오고 하단에는 요구사항에 맞추어 정확히 답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 기록 후 반드시 제2유형처럼 가장 아래쪽에 제출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 제2유형은 모든 코드 실행 후 결과를 확인을 하고 해당 화면에서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녹색의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안 제출 시 공통사항입니다. 답안은 여러 번 제출이 가능하고요. 시험 끝내기 버튼을 클릭한 기준 제출된 값으로 최종 채점을 합니다. 반드시 문제별 제출 형식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정수인지 실수인지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 글머리 버튼을 눌러보면 글머리 내 체크 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체크 마크가 문제별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상단의 진행사항 정보에서 몇 개 중에 몇 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의사항 및 합격을 위한 팁입니다. 중요합니다. 먼저 공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된 PC,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시 이전까지 체험 환경에서 사전 확인을 하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교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을 봤던 장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처 자리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코드 라인별 실행이 불가합니다. 라인별 실행을 위해서 각 라인별 프린트 함수로 결과를 확인을 하고 오류 발생 시 해당 코드를 수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과 확인 후 이 프린트 함수는 주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컨트롤 플러스 슬래시를 누르면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최종 결과물만 출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코드 실행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 기능, 단축키 및 자동 완성 기능이 미제공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코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오류 발생 시 헬프 함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코드 실행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며 시간 초과 시 강제 실행 취소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코드보다는 짧은 코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험, 패키지, 즉 라이브러리는 시험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만 이용 가능하고 시험 중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파이, 판다스, 사이키런, 라이브러리 위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제출 후 글머리 및 진행사항 정보에서 제출 완료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가 길고 복잡합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끊어서 읽고 각 문제의 요구 순서대로 주석으로 정리 후 코드를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 중인 실기 강의 영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약사항을 활용을 해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유형별 주의사항 및 합격을 위한 팁입니다. 제1유형과 제3유형입니다. 제1, 제3유형은 각 문항별로 정답 여부에 따라 배점 기준이 만점 또는 0점 처리됩니다. 작성 코드에 대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올바른 정답을 도출을 했지만 답안 제출 유형의 실수로 0점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답인데 제출 유형 실수로 0점 처리가 되는 예시입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제출 형식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된 값은 0.117이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0.117, 이 7을 기준으로 5보다 크기에 정답은 0.12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0.12라고 답안을 제출했다고 하면 만점이 되고요. 실수로 0.120 혹은 0.117 이와 같이 제출을 한다고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하라고 했는데 셋째 자리까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0점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0.12, 0.117 두 개를 제출했다고 하면 복수 답안 제출로 0점 처리가 되고요. 0.11, 0.1은 오답이 되겠죠.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출 형식 및 소수점을 확인을 하고 요구사항대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2유형입니다. 제2유형은 평가 지표에 따라 구간별 점수가 부여됩니다. 작성 코드에 대한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먼저 0점 유형은 예측값 정확도가 평가 지표 최저 구간 미만일 때 0점이 됩니다. 예측 결과 데이터 개수 불일치로 평가 지표 산출이 불가할 때 0점 처리가 됩니다. 감점 유형은 답안 제출 시 제출 형식을 미준수할 때 감점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답인데 제출 형식 미준수로 인한 감점 예시입니다. 보시면 파일명은 result.csv이고 파일명 안에 있는 어떤 예측 결과 값이 있는 그 열의 칼럼명은 프레드입니다. 그럼 정답은 파일명은 result가 되고 칼럼명은 프레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파일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시 파일명 미사용으로 3점이 감점됩니다. result라고 파일명은 정확한데 칼럼명이 PRED, 프레드가 아니라 predict라고 하면 지시 칼럼명 미사용으로 3점이 감점됩니다. result라는 파일명에서 만에 하나 프레드라고 하는 칼럼이 있고 또 다른 칼럼이 또 있다고 하면 제출 칼럼 한 개를 초과하기 때문에 3점이 감점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프레딕트 칼럼명도 잘못되었고 또한 다른 칼럼명도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오류가 있죠. 지시 칼럼명 미사용 그리고 제출 칼럼 1개 초과 총 6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명도 잘못 적었고 제출 칼럼명도 또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지시 파일명 미사용, 지시 칼럼명 미사용, 제출 칼럼 1개 초과 3개의 감점 요인이 있다고 하면 9점이 감점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자주 일어납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꼭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환경 및 주의사항 안내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매주 업로드할 실기 강의 영상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강의이니 해당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실기시험 준비에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